저는 68년 5월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69년에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문화적인 변동을 겪고 있는 프랑스 사회를 잘 볼 수 있었고요. 회화의 종말이 선포된 그런 분위기에서 젊은 작가들은 폭력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하게 새로운 회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초보 작가였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회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회화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인 질문이 결국 회화의 종말이라는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도 공론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어디에 있나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에요. 회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린다는 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회화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12년 전부터 저는 저의 작업이 물리적인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작품 세계가 형이상학적 관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것은 실체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은유적인 언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 온 것이죠. 그래서 실체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사진기를 사용해서 대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진기를 땅에 놓고 거리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촬영을 하죠. 그리고 포토숍에서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하고 또 분할하고 분할된 사진들을 다시 확대해서 광도가 노출된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해요. 이 작업 위에 다시 하나씩 수채화 작업을 하죠. 이 수채화 작업들은 다시 촬영되고 또 다시 포토숍 작업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조각들은 모아져서 큰 평면 작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것이 커지고 작가와 작품 사이에 스케일의 변화가 일어나요. 분할하기와 확대하기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이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무한히 커 보이기도 하는 결과물을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영역을 오가는 반복을 하면서 저는 회화가 한 영역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사이에서 마치 컨버터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았어요. 이미지와 실체의 사이에서 또 은유와 실제의 사이에서도 회화는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확장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긴 과정의 작업을 하면서 저는 회화가 시각예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시각을 넘어서 실체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실체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작가가 스스로 작아져서 대상에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가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축소된다는 의미가 되죠. 한강에 다가가다라는 제목의 작품은 이 점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강의 실체와의 만남이 있고 거리가 멀어지면 보게 되는 거죠. 그림 엽서를 보듯이 실체가 아닌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거리 때문에 시각은 대상과 작가 사이에 이미지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회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를 빛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빛은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빛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아닌 것을 그릴 때 빛이 나타나게 되죠. 창틀이나 창틀의 그림자나 나뭇잎들은 빛을 가리우는 물체들인데 빛을 가리우는 불투명성을 그대로 그릴 때 캔버스의 흰색이 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색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빛도 그 밝기가 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진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낼 때 진리가 나타납니다. 빛송이는 빛을 머금은 실체입니다.